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차는 얼마 전에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번에 좀 더 길게 차를 받게 돼서 그때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2열 시승기, 2열 주행 질감, 그 두 가지 덧붙여서 고속 주행할 때,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했을 때 이 차가 얼마나 좀 피로도를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장소는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을 타고 왔었던 똑같은 장소예요. 대관령에 있는 안반대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저 멀리 뭐 풍차라든지 풍력발전소들이 막 보였었는데 안개가 이렇게 껴가지고 지금은 뭐 가시거리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주행 가는 거리 먼저 바로 살펴볼게요.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어제 밤에 충전을 100%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네, 제네시스 G80 전기차 지금 100% 충전했는데 곳에 1%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557km, 에어컨을 끄게 되면은 615km나 갑니다. 얘가 배터리 용량이 엄청 크죠. 87kWh가 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지고, 내일 이제 또 평창을 가는데 실제로 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6km를 제가 탔고요. 그리고 270km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걸 더하면은 495.8이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거의 절반 남았네요. 49% 남았고 270km 더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네, 이건 지금 에어컨을 껐을 때고, 에어컨을 켜볼게요. 키면 바로 36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에어컨을 세게 틀면 100km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EQA 250과 마찬가지로, 물론 걔만큼은 아닌데 이 G80 전기차도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크긴 커요. 지금 87.2kWh 배터리가 들어가 가지고, 게다가 인증받은 복합 전비는 지금 4.6인데 고속도로에서는 6 정도 나왔거든요. 평균 6 곱하기 87 단순 계산해보면 68에 48, 67에 42, 522가 되죠. 500km는 충분히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행한 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에코나 스포트는 안 놨고요. 아예 그냥 컴포트로 달렸고, EQA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왔기 때문에 에어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온도는 14도에서 24도까지인데 여기가 굉장히 해발 높은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낮은 거고, 오는 동안에는 한 34도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아낄 수 없었어요. 거의 뭐 풀로 가동하고 왔습니다. 통풍 시트도 마찬가지고.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막힌 거, 그리고 이 범퍼 장식 다른 거 정도만이라고 봐도 될 정도고요. 충전구가 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짧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현대 제네시스에서 내놨던 기타 다른 전기차들, 그러니까 뭐 소울 EV라든지 아니면 코나 EV,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EV 같은 경우, 아이오닉 5도 있지만 아이오닉 5는 또 뒤에 달렸죠. 아무튼 소울이나 코나 같은 경우는 앞에 달렸는데, 걔네는 얘보다 전장이 짧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지금 트렁크가 뒤통수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전면 주차를 할 경우에 이 충전 때문에 전면 주차를 하게 되면은 뒤통수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다니는 거에도 방해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후면 주차를 더 편해하잖아요. 그래서 전면 주차 하려면, 이렇게 쏙 들어가려면 그거에서도 좀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주차 칸에서 주차하고서 차에서 내리고 이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G80 전기차 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G80 전기차가 라디에이터 그릴, 그러니까 앞에만 충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충전 칸이 넓어가지고, 물론 저 옆에 저걸 뭐라고 그러지? 저게 있긴 한데 괜찮긴 한데, 차가 이제 후면 주차할 경우에는 저 케이블 길이로, 얘가 지금 이 G80 전기차가 전장이 5m가 넘죠. 5005mm였나? 거의 5m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케이블로 당겨서 이 앞에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전면 주차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아파트라든지 그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애로사항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주차를 할 적에 이렇게 전면 주차하려면 차가 좀 이렇게 넓게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후면 주차가 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 또 차이점은 휠인데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19인치 전용 휠 디자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회생제동 이 브레이크도 전자식 부스터 브레이크가 들어갔고요. 저 느낌은 회생제동은 5단계로 조절하는데 이따 주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뒷모습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데 머플러가 없죠. 머플러도 없고 또 후진등이 이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 차이가 생겼고 이 번호판 주위로 범퍼 형상 자체가 달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 아쉬운 부분인데 트렁크 제가 웬만하면은 트렁크를 실어서 오는데 왠지 좀 버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 백에 담았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저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골프백 이 정도면 한 개밖에 못 시켰는데 트렁크 공간 손해가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꽤 손해를 보지요. 아무튼 컬러는 세빌 실버인데 잘 어울려요. G80 전기차 2열 공간을 지난번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도어를 먼저 보자면 뭐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윈도우는 지금 다 내려가지 않아요. 요만큼만 지금 여기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선쉐이드도 수동식이지만 이거 옵션으로 이제 추가할 수 있고요. 이건 달라진 건 아닌데 이중 접합 유리가 모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뒷유리도 마찬가지고 앞유리도. 근데 2열은 더 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2열 시승기에서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는 1열에서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조용한데 2열에서는 바람 소리가 그래도 제법 들려요. 그리고 헤드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 키 178인 거 아시죠 이제? 자 보자면 확실히 이 G80 전기차가 이 엉덩이 시트 밑으로 배터리가 깔리면서 시트 포지션이 1cm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먹 한 개가 채 들어가지 않을 헤드룸이고 모자 쓰면은 혹시라도 뭐 골프 치러 갈지 골프장에서 모자 쓰면 문제 없지만 차 타고 갈 때부터 모자 쓰고 가면 이거 걸려요. 제가 모자를 썼죠. 이 챙이 지금은 괜찮네. 덜 걸리네. 이게 운전할 때 보면은 걸려요. 여기서 저는 좀 걸리는 게 이런 데서 좀 체감할 수가 있었고, 근데 전방 시야는 좋습니다.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내다보는 건 좋고요. 이런 뒷좌석 디스플레이도 모두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고, 그거 말고는 시트는 좋아요. 예. 자,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통풍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서 뭐 열선만 조작할 수 있고, 요걸로 이제 모니터가 들어가면 이걸로 켜고 끄는 게 되죠. 예. 꺼버리거나.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이얼로 이제 옵션, 뭐 주파수라든지 지도, 주민, 줌아웃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전동식 리어 선쉐이드가 적용이 됐고요. 신속합니다. 되게 빨라요. 근데 이 G80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패스트백 같은 형태여가지고 이 리어 글라스 자체가 좁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안 쳐도 이 루프가 지금 많이 뒤로 떨어져가지고 저건 뭐 크게 의미 없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천장에 루프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비전 루프를 할 수가 없죠. 솔라 루프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 시승차는 지금 아예 안 들어간 민자예요. 근데 그나마 이게 지금 블랙 모노톤,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 인테리어인데 위에가 좀 밝은 색이다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루프가, 그 비전 루프가 선택할 수 있으면, 파노라마 선루프 선택할 수 있으면 훨씬 좋긴 하겠습니다. 창문 닫아보면 밖에 내다보는 시야가, 네, 제가 헤드레스트에 완전히 기댄 거거든요 지금. 그럼 내다봤을 때 여기서 살짝 걸리는데 멋쟁이 차니까 뭐 이해하죠. 그리고 이 리어 커터 글라스 절묘하게 뚫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뒤에 쳐다볼 때 쓸모가 있겠고, 네, 시야는 여기 위에가 살짝 걸립니다만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포켓도 잘 갖추고 있고. 근데 이 매트가 이런 걸 보면 1억 넘는 차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G80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G80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게 그냥 요 후크 하나라서 좀 놉니다. 이 오른쪽은 더 놀죠. 이건 좀 개선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에어컨도 얘가 3존밖에 안 돼요. 4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볼보 6천만원짜리 차들도, 아니면 요즘은 뭐 이런 밑에급 차들도 4존 에어컨은 집어넣는 추세니까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 근데 만듦새는 확실히 고급차 같은 느낌은 잘 난다는 거. 아, 이 위에는 또 근데 우레탄이네. 이런 암레스트 닿는 부분도, 여긴 또 가죽 소재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암레스트, 여기는 나파 가죽을 지금,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돼가지고 가죽이, 암레스트는 나파 가죽, 여기는 그냥 인조 가죽인지 아니면 천연 가죽인지 모르겠어요. 가죽 소재가 달라요. 아무튼. 그리고 우레탄, 밑에도 우레탄.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이 작습니다. 작죠.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은 있는데, 문고리 겸 수납 공간은 있는데 수납 공간은 좀 작다는 거. 아, 그리고 여기는 컵홀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음료수 놓기는 문제 없습니다. 잡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밑에도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고 깊어요. 그리고 보시면 USB 포트, A타입 포트랑 휴대폰, 아니 헤드셋을 위한 3.5파이 구멍이 있죠. 단자가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그냥 전화기 그냥 놓을 수 있는 공간만 됩니다. 그리고 스키스루도 갖췄고요. 이거 두껍네. 이게 그랜저 때도 그랬는데 이 스키스루 덮개가 엄청 두꺼워요. 이거 왜 이렇게 훌륭해. 이 만듦새 좋아요. 나중엔 얇아지겠지. 네, G80 전기차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는 전기차라고 그래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눈으로 봤을 적에는 시프트 패들의 요 회생제동 단계 조절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여기서 봤을 때는 없어요. 보통 현대차에서 전기차는 이 드라이버 온리 버튼 있죠. 그것도 얘는 안 들어갔어요. 그거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빠졌고, 그리고 배터리 충전 중에 공조장치를 사용하면 충전 시간이 길어집니다. 당연한 얘기고, 메뉴에서만 이제 전기차 전용 메뉴가 생겼고, 보시면은 뭐 지금 배터리 51%고 봉평 면사무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에어컨을 켜고 끄고 차이가 지금 39 나네요. 39km 차이가 나고, 얘도 V2L은 됩니다. 근데 V2L 단자는 아이오닉5처럼 저 2열 시트 밑에는 없고요. 눌러보면은 그냥 저 지금 충전하는 충전구, 거기다가 그 젠더 같은 거, 젠더 꽂아가지고선 할 수 있는 거고요. 목표 배터리량, 충전 전류, 윈터 모드, 유틸리티 모드도 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활동할 적에, 그러니까 차를 유틸리티 모드로 돌려버리면 뭐 이대로예요. 구동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차량 내 여러 편의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캠핑, 장시간 정차 등과 같이 주행이 필요 없을 때는 전기 장치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고요. 충전 속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충전 속도는 지금 대략 52%에서 80%까지, 그러니까 28% 채우는데 34분이 걸린다고 해요. 아, 근데 여긴 충전 속도가 안 나오네. 49kW로만 지금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동네에서 밤에 충전할 적엔 그저께구나. 80kW까지 충전이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G80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고요. 계기판을 보면은 28% 남아있는데 1시간 2분이면 100% 충전이 된다고 그러고, 35분이면 80% 충전된다고 그러고요. 충전 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kW, 86까지, 87까지도 나오네요. 이건 뭐 어쨌거나 이 충전소마다 다를 테니까 그런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기판은 지금 3D 계기판으로 지금 한 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좀 보이려나? 뎁스가 있죠. 그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 단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정차라서 안 될 것 같은데 5단계로 조절을 하죠. 그래서 여기로 당길수록 회생제동이 강해지는 거고, 일시적으로 당기고 있으면은 맥스까지, 그럼 거의 원페달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에서 발 떼면 그냥 회생제동 해가지고 완전히 속도 0으로까지 떨어뜨리는 것도 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을 위한, 얘는 USB 포트가 모두 C타입이 아닙니다. 전부 A타입이에요. 그래서 충전 위한 거, 그리고 블랙박스, 빌트인 캠 뒤에는 장착된 거거든요. 여기 있죠. 그리고 리어 선쉐이드는 운전자가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독서등이 여길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켜려면 또 이걸 눌러야 되고, 이건 좀 물리 버튼과 이거를 왜 이랬을지는 나중에 바뀌려나 몰라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이 됐고, 실내는 고급집니다. 저 위에부터 층진 것도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넓고 이런 잉여 공간, 그래서 더 넓은 세단처럼 보이게 하죠. 근데 확실히 G80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전기차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때도 그랬지만 차 사이즈에 비해서 실내 공간은 그렇게 막 광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감싸인 듯한 느낌을 주고 이런 고급 소재로 막 덕지덕지 둘러가지고 고급 느낌은, 비싼 차라는 느낌은 주지만 엄청 넓구나는 안 와요. 그렇게는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그랜저가 더 넓습니다. 예. 이제 뭐 익숙한, 제네시스 차에선 익숙한 다이얼식 기어 노브, 그리고 이거 다이얼로 메뉴 조작하는 거. 이게 근데 이제 그리스를 좀 덜 바르는 것 같아. 맨 처음에 나왔었던 GV80 때는 이게 차르르륵 돌았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걸 안 붙였네. 여러분은 카젠 TV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고요. 12V C가잭이 있고, 여기 빌트인, 이게 빌트인 캠 백업은 여기서 하는군요. 죄송해요. 요거는 빌트인 캠이 아니라 안에 메모리 USB 이용해가지고 음악 넣거나 집어넣거나 할 때 쓰는 겁니다. 에어컨은 뭐 듀얼, 그리고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갔고, 요거 좋아요. 여긴 터치, 여기도 작은 디스플레이를 넣어놔가지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고,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는 지금 트렁크를 열어놨군요, 제가. 아하. 카메라 화질 좋고요. 지금 이게 핸들이 락이 걸렸는데, 자, 차 색깔은 흰색은 아닙니다만 요거 보면 줌이 안 되는군요. 전기차니까 요 앞에 그릴도 막아놨고 범퍼 디자인도 다르죠. 그리고 탑뷰도 할 수 있고. 예. 트렁크를 닫아보죠. 예. 이거는 사이드 뷰, 광각, 하프 탑뷰. 요거는 우리 혹시나 이 노란 선은 뒤에다가 트레일러 장착할 때 있죠. 그때 저 선을 이제 똑바로 맞춰가지고 할 때 도움되는 겁니다. 근데 G80에다가 트레일러를 끄는 분이 뭐든지 가능하죠. G80 전기차가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2열도 높아졌지만 1열도 원래 이렇게 높았었나 싶을 만큼 전보다 더 높게 느껴지네요. 이게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느껴져가지고 약간 좀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높게 내려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는 운전자에게는 좀 조향할 적에 편하게 다가올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낮게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그쪽인데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듭니다. 이렇게 모자를 썼을 경우에는 특히나 이 헤드룸이 많이 안 나오죠. 손바닥 2개밖에 안 들어갈 공간이에요. 지금 G80 전기차의 앞자리는. 이건 근데 내연기관차도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제네시스 G80 전기차 2열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시승행사 쪽에 2열 시승기는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승하면서 2열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연기관 G80과 비교를 하자면 승차감은 소폭이나마 얘가 더 좋고요. 정숙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근데 이제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1cm 높아져가지고 헤드룸적인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데 그게 크게 막 와닿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트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저는 운전하면서 좀 전에 이제 운전할 적에는 얘가 이렇게 높았었나? 운전자 시트 포지션이 그게 계속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1열 시트 포지션도 변화가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열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게 느껴졌었고, 얘는 이제 유리가 앞뒤 모두 이중접합 유리거든요. 그리고 유리도 두꺼워요. 두꺼우면서도 이중접합을 써가지고 어쨌거나 전기차가 그런 동력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 시속 한 100km 미만이거든요. 90? 딱 100km라고 하는데 지도를 봐야겠다. 근데 바람 소리가 제법 들어옵니다. 예,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 길인데 제법 들어오는 게 있고, 그리고 예,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어떤가요? 엉덩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소리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이 차가 기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냥 하고 있네. 이
이 차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야. 이 차 시승차는 지금 이제 솔라루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솔라루프는 아이오닉5에서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효율이 좋은 건 전 체험을 못 해가지고 기대는 했는데 오늘은 안 달렸네요. 그래도 비전 루프도 선택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G80 전기차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전에 G80 2.5라든지 3.5를 떠올려 보더라도 확실히 승차감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흡차음적인 소음 차단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런 콘크리트길을 달릴 적에는 제법 들어오죠. 보통 전기차들은 더욱더 좀 밀폐하는 데 신경을 쓰는데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많이 개선됐구나, 많이 더 조용하게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전기차라고 하면은 일단 서스펜션에서 굉장히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들어가든 뭐 트렁크에 들어가든 그 증량되는 것 때문에, 무게 증량 때문에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할 수밖에 없죠.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서는 스프링을 더 단단한 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승차감이 뭔가 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어질 수밖에. 근데 그 부분에서는 G80 전기차는 상당히 잘 설정을 해가지고 단단한, 막 이렇게 충격이 그대로 몸에 쿵쿵 떨어지는 것처럼 전달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그런 승차감과는 다르게 이런 소음 차단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전기차랑 비교할 적에 일반적인 전기차랑 비교할 게 아니라 G80 내연기관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소폭 더 조용한데, 이게 조용하다가 속도를 올라가면서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특히나 시속 한 130, 140km에서는 소음 시끄러운 정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달리다 보면은 좀 이거 너무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1열에서조차 드니까 2열은 더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아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속 100km 미만에서는 그래도 조용해요. 지금 이제 콘크리트에서 다시 아스팔트로 갈아탔는데, 다시 보세요. 콘크리트로 가면 지금 속도 같거든요. 계속 100km로 유지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이건 어떤 차를 타더라도 아스팔트보단 콘크리트 바닥에서 훨씬 시끄러운 건 있어요. 근데 얘는 그게 좀 더욱더 도드라진다는 거. 그리고 빗길에서는 또 더 평소보다 빗방울 튀는 소리 때문에 더 시끄러운 게 있고, 얘는 이제 최고 출력이 앞뒤 모터가 2개여가지고 최고 출력이 환산하면 한 370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는 뭐 한 71kg 포스미터 정도 되는데 700Nm니까 일단 토크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최대 토크가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은 계속 제가 주행간에는 컴포트로 두고 달렸는데, 스포트로 두고 달리면 거의 뭐 풀파워에서는 이 토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리고 이 토크가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속도를 올려갈수록, 그러니까 뭐 바로 막 확 죽어버리는, 막 시속 100km만 돼도 죽어버리는 건 아닌데, 이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배터리 용량도 크다 보니까, 얘가 지금 87kWh가 넘는 배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대배기량 차들이 엔진 출력이 이 힘이 안 죽는 것처럼 얘도 그런 게 제법 느껴집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단계는 지금 5단계 중에 4단계, 네 번째 강한 걸로 해놨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아이페달,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브죠. 얘로 가게 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 떼면은 속도 죽는 게 확 죽어버리죠. 지금 근데 4단계로만 했어도 이렇게 그냥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 단계 조절하는 걸로 많이 에너지 세이브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얘도 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심사는 주행 가는 거리일 것 같은데, 얘도 충분히 500km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가 지금 인증받은 게 한 430km 밖에 못 가는 걸로 인증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500km 이상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유, 지금 원태가 과자를 계속 먹고 있어가지고 뻥튀기를 먹어서 제대로 못 달려요.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과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확보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51%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58km죠. 그리고 전비는 지금 5.9 나오거든요. 제가 이 차 한 3일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한 433km 남짓 지금 주행을 했는데, 시내를 달리든 고속을 달리든 고속도로를 달리든 국도를 달리든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전비는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지금 평균 전비가 오늘은 지금 6.6이네요. 고속 주행하게 되면 6.6이고, 그리고 얘는 오릴 드라이브가 들어갔는데 이게 전자식 오릴 드라이브여가지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뒷바퀴에서만 구동력을 발휘를 하고요. 하지만 급가속하게 되면 앞바퀴에도 추진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스포트 모드에선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 역시 어떤 지금 고출력 그리고 또 최대 토크도 센데, 그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구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는 탈 때마다 그 쾌적한 거는 느끼는데, 이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 중량도 얘가 지금 한 2.3톤 되는데 출력이 세다 보니까, 그리고 토크도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는 쾌적한, 발진 가감속 할 적에는 굉장히 쾌적하고 가볍게 나가는 건 있어요. 가벼우면서도 좀 응집된 느낌? 그거는 이 차 주행 질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1열이든 2열이든 이 정도면 충분히 가족 뒤에 태우거나 아니면 의전으로 누구를 뒤에 모시고 다닐 때도 뭐 전혀 문제 없을 수준의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활용해서 가보면 지금 이제 얘는 HDA 그 고속도로 보조 기능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건 있습니다. 얘 HDA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깜빡이를 넣으면 저 이렇게 뜨죠. 그리고 여기서 지가 조향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깜빡이 한 3번 더 한 다음에 꺼지죠. 이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깜빡이 방향지시는 켜고 들어가고 바로 끄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깜빡 하다가 들어가서도 깜빡하고 꺼지고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장점으로는 일단 주행 가는 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얘가 배터리 용량 자체가 87.2kWh나 되다 보니까 인증받은 거는 430여 킬로미터로 인증받았지만 실제 주행 가능한 거리는 500km 이상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디자인. 전기차인데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앞에 그 막힌 그릴과 이 차의 형태가 이상하게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이건 G80의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로 이어지는데도 괜찮은 게 아닌가. 추천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저는 쉽게 선택은 못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이면 더 럭셔리한 차들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뭐 내연기관으로 가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용량을 가진 차는 테슬라 모델 S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놓고서 비교를 해보자면 뭐 어떨려나. 이 실내 고급스러운 건 있거든요. G80 전기차는 그래도 이런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